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 예식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결국 구속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요. 불리한 증언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 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이재명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경환 변호사님 모셔서 어제 재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변호사님, 이게 재판이라는 게 말이죠.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예. 증언이 나오지만 그 증언을 다 법원이 인정할 것이냐, 그 증언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재판 쟁점이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이재명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원래 이재명에 대한 혐의는 기소된 건 3건입니다. 한 건은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직권남용죄, 검사 사칭,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는 것 때문에 공선법 위반이 3가지인데요. 현재 가장 큰 쟁점인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직권남용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증인 중에 한 명인 그 당시 2012년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이었던 이모 씨가 검찰적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 검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실제로 그 이재명으로부터 그 강제 입원 지시를 받았다고 그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걸로 보여지고 실제로 어제 재판 나와서 오전에 검사 측 증인으로서 진술할 때 그 당연히 이재명으로부터 그 정신병원 입원을 추진해라고 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참 이게 보니까 내용이 외국 출장 때 3차례나 전화를 걸어서 어쩔 수 없이 입원을 추진했다. 심각한데요. 그 브라질 출장 가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압박을 당하다가 실제로 브라질로 출장 간 상태에서도 전화를 해가지고 3차례나 전화를 해서 계속 강제 입원을 시도해라, 강제 입원을 진행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는데요. 문제는 오후에 진행된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오전의 검찰 신문과 달리 약간 헷갈리는 듯한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변호인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시 이재명 시장이 그 증인한테 강제 입원 시키라 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을 했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앞에 지수라고 뒤에 지수라고 틀리냐. 보통 저도 이제 반대 신문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앞에 취지상 그 지시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이와 같은 말을 구체적으로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런 말에 대해서는 대답한 적이 없다라는 진술을 받아낼 수는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답변했는지 제가 재판에 가지는 않아서 혹은 전체 기록을 보질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은 모순적인 진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보통은 이제 검찰 조서라든지 혹은 오전 오후 진술을 앞뒤 관계를 다 비추어서 그 보다 신빙성 있는 진술을 법원이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 기록상에 보면 전부 다 이재명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진술했을 것이고 또 오전에 또 그런 진술이 있었고 오후에는 명확하게 그 진술의 내용을 좁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이모 씨라고 하는 분당구 보건소장이 당시 분당 보건소장이 이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진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제 입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입원시켜야 된다. 너무 상태가 안 좋다. 자꾸 협박을 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들도 피해받고 있고 가족들도 피해받고 있다. 내 도지사직 그 당시는 이제 시장 시절이었으니까 시장 시절에 상당히 힘들다. 여러 가지로 뭐 여러 가지 해명을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강제 입원이라는 표현은 없어도 입원이라는 걸 3번이나 얘기했다. 전화를 해서.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봐도 다 강제 입원 아니겠습니까? 표현을 그렇게 안 써도.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내용상. 그래서 변호인 반대 신문에 보면 이 씨로부터 그러니까 이재명으로부터 정확하게 강제 입원시키라 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취지상 그런 이재명이 직접 뭐 지시하지 않았어도 비서로부터 지시했다든지 혹은 그때 분위기상 그렇게 지시했다든지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진술하고 지금 말한 진술하고 전체의 진술의 가치를 따져서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 받았을 때 그 진술 조서의 취지를 보고 또 그 말 하나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증언이 나오게 되는 앞뒤 관계를 다 비추어서 전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검찰의 진술이라든지 오전의 진술을 다 따져보면 당연히 강제 입원을 시키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 정도 사안이면 예. 구속까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뭐, 도지사로서 증거 인멸할 가능성도 있고 말이죠. 예. 강제 입원을 시킨다는 부분은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큰 쟁점인데, 그리고 또 검사를 사칭했다는 부분도 있고, 또 네. 공수법 위반도 있기 때문에 세 개를 다 합치면 당연히 구속 사유뿐만 아니라 어떤 실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1심에서 네. 실형이 떨어질 경우는 법적 구속도 되고 네. 최종적으로 또 확정된 어떤 실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알 수 없죠. 이 정권 안에서 이 정권이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문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쪽하고 좀 대립적인 관계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벌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실형이 되고 벌금은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안 맞는 네. 것 같고요. 네.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적어도 실형이 네. 맞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야, 실형이 나온다. 경기도 지사 선거를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조만간. 예, 뭐 당연히 뭐 불법을 저질렀으면 네.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고 처벌을 떼게 되면 뭐 보궐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자, 이 직권남용죄 말이죠.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굉장히 세게 처벌해서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친형에 대한 직권남용, 예, 강제 입원, 굉장히 그렇습니다.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면 정권이 정권이다. 예, 예. 근데 이재명은 지금 영린도 건드렸습니다. 예. 아들 부분도 건드렸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부분도 건드렸고 대통령가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예. 다른 어떤 재판과는 달리 상당히 지금 불리하지 않을까. 어제 이재명 표정도 썩 좋지 않아 보이고 말이죠. 요즘 예. 이재명이 뭐 페이스북, 트위터 엄청 쓰다가 조용히 정중동하는 행보를 보이는 걸 보면 상당히 지금 겁을 먹은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도 들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뭐 수사 단계에서는 문준용 관련 어떤 진술에 대해서 어떤 뭐 친문, 그러니까 현 대통령이 보기에는 어떤 협박처럼 들리는 듯한 왜 문준용 취업 특혜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영리를 건드릴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그 부분이 무혐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게도 무혐의를 받는 바람에 어떤 기소되지 않음으로써 그 부분은 최종적인 처벌이 약해질 수밖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처벌이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실형 가능성이 있다. 뭐 원칙적으로 다 실형이 맞고요. 다만 이분이 경기도 지사라는 지위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동안 뭐 변호사로서 활동한 어떤 업적 이런 것들 고려해서 법원에서 뭐 집행유예 내릴지는 몰라도 원칙적으로는 실형을 다유죄가 될 경우에 내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김경수도 지금 구속된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재명도 구속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재명이 이제 빠져나올 구멍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린을 건드리기에도 그 혐의는 지금 검찰이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잘 타협한 것을 보이는데 형 부분도 살짝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딱 걸린 거 보면 이재명 아주 일생일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뭐 친문이냐 친이냐 친이재명이냐 이에 대한 대립들은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친문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이재명을 굳이 보호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에서 보게 되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하여튼 이재명 생각만 해도 말이에요. 끔찍한 일들이 워낙 많은 뭐 개인적인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이번 판결 아주 신중하게 나와야 되겠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명 얘기만 해도 말이죠 여러분들 저는 그냥 어떻게든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계속 빠져나갔었는데 이제는 말이죠.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이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논란 결국 친형 문제에서 걸렸군요. 고 이재선 씨는 신의 한 수에도 많이 출연했습니다. 이재명의 형이죠. 이재명과는 정반대의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굉장한 애국자입니다.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신의 한 수 그리고 또 애국 집회에 많이 나오셔서 여러 애국적인 발언과 함께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죠. 돌아가시는 그 날도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하늘나라에서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아, 형이 하늘나라에서 난 안 돼. 내 동생이지만 넌 안 돼. 정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재판이 말이죠. 다른 건 다 빠져나갔는데 결국 형 문제를 못 빠져나간다. 이야, 정말 하늘에서 심판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형이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신의 한 수 60만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따라서 60만을 돌파했고요. 빨리 70만, 80만, 100만 갈 수 있게 여러분들 구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요. 중요한 건 말이죠. 요즘 신의 한 수가 인기 영상, 뭐 30만도 가고 40만도 가는 영상이 나오는데 인기 영상이 잘 못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댓글이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추천 댓글, 예, 구독하신 분들은 다시 구독 안 해도 되겠지만 추천은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을 좀 많이 좀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